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이항 정리를 배우긴 했는데 이항 정리에서 꼭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앞쪽에 배치돼서 이 문제는 가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선생님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공식만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끊었던 이유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변별력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할 때 여기서 조금만 어렵게 내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물론 첫 번째 틀리는 이유가 계산에서 실수합니다. 계산에서 몇 번 거듭 제곱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럼 계산을 맞췄다, 그럼 앞에 개수들을 놓쳐서 곱하는 경우를 생략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학생하고 수업했을 때 앞쪽은 이해를 잘했는데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할 부분은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길게 찍지는 않을 겁니다. 꼭 나올 만한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2, 이것만 나와 있으면 상관없죠. 쉬운 문제겠죠. 하지만 옆에 곱하기가 x 빼기 x분의 1의 10제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 알겠죠?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10제곱을 줘도 복잡한데 앞에 곱하기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x분의 1도 나와 있습니다. x분의 1은 역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두세 가지 정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 뭘 구하자 했습니까? 그렇죠? 상수항을 구하자 했습니다. 상수항.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 상수항을 구할 때 이걸 일일이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일일이 전개하는 순간 시간은 한 3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항정리 배운 게 아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쪽에 두 가지는 x제곱과 2밖에 없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할 거고 뒤에 걸 이항정리를 쓸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빨간 펜 보이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그래서 분배 법칙 쓰면 이래 될 겁니다. x제곱 곱하기 x 빼기 x분의 1 10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분의 이렇게 2 됐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해낼 건 x 빼기 x분의 10제곱에서 일반항을 꺼집어내야겠죠?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반항 꺼내는 공식 10CR에 x에 보통 쉬운 거를 앞에 두면 되거든요. x에 10-r 순서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뒤에가 약간 어려운 거 마이너스 x분의 1을 r 놔둡니다. 그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말이 상수항이 있는 앞에 개수, 그러니까 상수만 적기는 숫자는 앞에 보내는 게 유리하겠거든요. 보내보면 10CR에 마이너스 1의 r 그리고 x에 10-r 곱하기, 자 조심해야 되겠죠? x분의 1입니다. 역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10CR에 마이너스 1의 r에 x에 10-r입니다. 이까지는 누구나 서술형이 나왔다면 근접해 갑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보세요. 앞에 x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고 x제곱과 뒤에 x의 10-2r이 곱해집니다. 곱해진다고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치수끼리 곱해진다는 말은 말을 바꿔서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상수항이라면요, 무조건 x 위에는 0이 돼야 되죠. x0은 1이거든요. 이게 5x0이면 사실 5죠. 5.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래서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얘가 0 돼야 됩니다. 그 말은 2랑 뭘 더해서 0 됩니까?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2r은 10이니까 r은 6 나오죠. 그래서 6을 대입하면 여기 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은 10C6에 마이너스 1의 6입니다. 어차피 x제곱 앞에 상수가 아무것도 없고 개수가 없죠. 곱하기 1이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번 함정이 벗어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끝난 게 아니죠. 여기는 뭐가 곱해져 있냐면 2가 곱해져 있습니다. 2가 곱해져 있다는 말은 x의 차수가 0인 거죠. 그 0이기 때문에 얘는 더하기 0 더하기 얘가 0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고 두 번째가, 이게 1번을 할게요. 두 번째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 자체가 그냥 0이 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x의 차수가 앞에 이미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r에 5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함정이 들어오죠. 대입해 볼게요. 10C5에 마이너스 1의 5인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는 1이 있는데 2가 있죠. 그래서 2는 곱해줘야 됩니다. 1은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야지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선생님 친절하게 계산까지 해줄까요? 여기서 계산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계산까지 해볼게요. 10C6을 10C4로 고칠게요. 그러면 10, 9, 8, 7이죠.
얘를 10시4로 쉽게 공칩니다. 4번 나갔습니다. 그죠? 4, 3, 2, 1입니다. 약분되고, 약분되죠? 또 약분됩니다. 그럼 앞에 숫자가 뭔지 보세요. 21에 10입니다. 마이너스 6제곱은 양수죠? 그쵸? 앞에가 210이 나옵니다. 210. 따라왔죠?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1의 5제곱이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홀수번 거듭제곱이면 음수가 나오거든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10쇼는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5, 4, 3, 2, 1. 또 약분을 조심해서 하고 3이 날아가고요. 4가 날아가면 2가 날아가죠. 그렇죠? 42에 6까지 되죠. 꽤 큰 수입니다. 252가 되고 음수죠. 마이너스 252에 또 2도 있습니다. 그죠? 곱하기 또 2도 해야 돼요. 4, 5, 20, 504. 얘가 마이너스 504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504가 음수니까 한 번 더 빼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끝난 게 계속 함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숫자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왜? 마이너스 294라는 답이 나오면 애들도 의아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주관식을 준다. 그러면 서술형 같은데 검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점을 보면 앞에 5점, 5점에 답을 맞춤까지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 한 3가지 정도 말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끄는 거 한 번, 2번 하고 개수 조심, 차수 조심. 이렇게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문제 더 가져온 거는 얘는 방금은 분배법칙을 썼다면 분배법칙이 안 되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알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분배법칙 한다? 그럼 안 되게 차수를 좀 더 높여야지. 그래서 앞에가 곱하기 10의 제곱이 있으면 얘를 분배해서 4, 5로 나눴습니다. 보면 문제를 볼게요. 1 플러스 2x 이렇게 그냥 주면 좋은데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4. 그쵸? 이미 4가 복잡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1 마이너스 x에 5제곱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서술형의 단골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채점 기준표에서 적어 놓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일반항을 2번 써야 됩니다. 그죠? 앞에 그대로 써볼게요. 4CR이고 이는 1 같은 숫자였죠. 1은 너무나 좋습니다. 1은 거듭제곱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1을 최대한 쉬운 거 줍니다. 최대한 쉬운 거 준다는 말은 1 위에 거듭제곱으로 R을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 있죠. 2X. 2X를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R 주고 싶어. 하지만 2X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억하세요. 아, 1은 어차피 거듭제곱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쉽게 다 생략하면 2x에 r만 주면 제일 깔끔한 식이 됩니다. 이해되죠? 2x에 4 빼기 r 곱하기 1의 r보다는 2x r 주면 숨은 뜻은 1에 4 빼기 r이기 때문에 이거 쉬운 구조도 생략 가능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 과정이 이렇게 단순히 되는 거죠. 뒤에 거 볼게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채점 기준표에서 또 r을 쓰는 것보단 r이 나와 있으면 다른 문자 s를 가져볼게요. 뒤에는 OCS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1은 또 어렵게 주고 뒤에 걸 그냥 이걸 해서 이렇게 주는 게 답이 똑같더라도 이 풀이 과정이 제일 쉽고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번 전개해 볼게요. 선생님 할 때 상수항 앞으로 보냅니다. 4CR에 2의 R 보낼게요. 자, OCS에 여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도 상수항입니다. 그럼 뒤에 남은 건 XR, XS. 그런데 치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까지 나오는 게 한 5점 정도 줄 겁니다. 그 물어본 게 뭡니까?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R과 S의 특징은 뭡니까? 음수 나오면 안 돼요. 0 이상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R과 S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R이 0이면 2가 되기 위해서는 S가 2가 되고요. R이 1이면 2가 되기 위해서는 S가 1 되고요. R이 2가 되면 S가 2가 되면 0이 되겠죠. 이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세 가지를 나와서 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 가지 다 더해줘야겠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쉽게 말하면요. 여기 적은 건 뭡니까? 0이죠, 0. R이 0이란 건 여기서 0이고 뒤에서 2라는 건 여기서 S가 그렇죠. 제곱이 나오겠네. 이런 뜻이고요. 얘는요. X 곱하기 X가 되겠네. 이 뜻이고 R이 2다. R이 2면 오케이. 얘가 제곱이니까 앞에 2차랑 뒤에 3상이 붙겠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무시하고 그냥 적으면 당연히 서술형 점수 깎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과서에도 보면 명시되어 있잖아요. 기억 곱하기 니은의 상수항이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적어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안 적으면
선생님한테도 점수를 깎겠죠, 여기서. 그죠?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실수만 하면 됩니다. 먼저 1번, 2번, 3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적으면 0입니다. 4C 0에 2에 0, 5C 2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어차피 그러면 x 제곱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하사표로 할게요, 선생님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4C 1에 2에 1, 5C 1에 마이너스 1에 1.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 있습니까? R이 S 0이죠. 그쵸? 4C 2에 2에 2, 5C 0에 마이너스 1에 0. 뭐의 0도 짝수로 생각, 거듭제곱 1입니다. 짝수 이것만 홀수니까 이것만 음수가 되겠죠. 그럼 볼게요. 어찌 됩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5C이다. 다른 말로 다 1이니까 5C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5, 4, 2. 여기서는 개수가 10이 나오고요. 더하기, 여기 볼게요. 4 곱하기 2, 8이죠. 8 곱하기 5, 40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1, 거듭제곱 홀수입니다. 음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0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볼게요. 4C2, 6, 4, 24. 24의 뒤에는 그대로 1이거든요. 24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적어주면, 개수가 뭔지는 다 편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더하면 어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6인 거죠. 개수가. 자,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교과서처럼 일일이 뭐다 적어도 되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점수는 똑같이 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 채점 기준표를 분명히 작성할 겁니다. 작성한 다음에 10점이면 3점, 3점, 4점 줘야지 했는데, 이까지 적어도 충분한 걸 밑에 다 적어서 또 부연설명 해봤자 어차피 점수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걸 빠뜨리면 절대 점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걸 조심해서 일반항을 R 잡았으면 한 개 S 잡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건 한 번 보지 말고 10분을 쌤이 컷을 끊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봐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안 보면 다음 시간에 또 한 몇 달 지나서 2학년이 올 때 앞에 건 기억나는데 항상 여기서 선생님 또 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걸 푼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풀고 질문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냐면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게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 그게 이항 정리의 활용이 나오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항 계수의 성질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선생님이 한번 증명도 해주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